안녕하세요. 2025년 치과보험 청구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듯한 치과보험 청구를 지향하는 반드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존 보철 치료 파트에서 보존 파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보존 파트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보철이랑 따로 보려고 오늘 수업 내용을 구상해 봤습니다.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정량강 형광기 이용한 치아 수증 검사부터 러버댐 장착까지 보게 될 거고 행위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 행위들과 함께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억에도 더 잘 남고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의미는 임상에서 적용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내용이나 조금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강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수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1구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1구강당이라는 이유는 한 개 치아를 하던 아니면 전학을 하던 비용이 똑같이 3,70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치아 수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고 급여 대상이 전체 다 되는 게 아니라 5세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고요. 지금 25년 2월 달에 15세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실시 간격 같은 경우는 구강당 6개월의 간격으로 1회 인정이 되고 동일날 동일 목적으로 치근당 교육 파노라마 촬영을 했을 때는 주된 1종만 산정한다. 이 이야기는 주된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비싼 겁니다. 그러면 정량강 형광기보다 나머지 치료들이 더 비쌀까요? 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강 형광기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만약이라도 각각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내원하기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각각 다른 날짜에 청구하심이 좋긴 합니다. 치아 촬영을 하는 진단기기의 형광사진과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판독 내용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 장비는 심평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임상에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치료 전에 행하는 간단한 처치로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치질이 상실된 경우와 수분물 상실된 경우 우식 이완된 치질을 제거한 후 당일 완전 수분물 장착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처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약간 하다 만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산정 기준을 쭉 볼게요. 치수관 개방만 하는 경우 발수를 완료하기 전 치수 일부만 제거, 일부만 약간 하다 말았죠? 치수 절단 후 FC 체인지 할 때 산정할 수 있고 약제 및 임시 충전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입니다. 마취 방사선 촬영 산정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처치가 또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요. 발치를 할 때 우리가 잔존 치근까지 전체가 다 발거가 돼야지 이제 발치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발치를 하다 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임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적용되기가 쉽진 않지만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하세요. 뿌리 끝에까지 다 제거가 돼야지 이제 발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게 발치하다가 조금 뿌리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보통 처치 1310원만 받고 발치는 나머지에 잔존치근 발치할 때 청구하셔야 돼요 할 때 가장 원장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바른 산정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조직에 대한 처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진료로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은 연조직 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조직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처치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치아 진정 처치 같은 경우에는요. 우식 상아지를 제거하고 당일에 와동 형성 완료했지만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서 임시 충전재를 사용해서 치아를 진정시키는 행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후식 부위를 제거하고 임시 충전하는 경우 산정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GOE로 메꿨을 때 산정할 수 있겠고 재료되는 행위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은 안 되고요. 비급여 진료 당일 실시한 경우 산정 불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인네이 프랩할 때 안쪽에다가 이제 진정 처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산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급여 비용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충전 당일 실시한 치아 진정 처치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어 산정 불가. 이 이야기는 충전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취 방사선 촬영 산정 가능.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치아 진정 처치할 때 우식 상아지 제거할 때 많이 시릴 수도 있겠고, 우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은 방사선 촬영도 할 수 있겠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취 방사선 촬영 산정 가능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따로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식 제거를 하지 않고 캐비톤을 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처치로 넣어주시면 되고, 우식 제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 진정 처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네이 하기 전에 있었던 진정 처치는 산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네이 프랩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 플랜이 잡혀 있으면은 진정 처치가 산정이 안 되는데, 이게 엔도 할지 말지 원장님께서 되게 알쏭달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치아 진정 처치 했다가 인네이 프랩을 할지 아니면은 엔도를 할지 그 다음에 내원에서 증상 체크 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경우에는 치아 진정 처치를 산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치아 진정 처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플랜이 세워지는 경우에는 진정 처치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 보험 청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넣을 수가 있고, 만약 이 부분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진정 처치를 하고 원장님께서 그 다음 플랜을 정하기로 하셨음에도 진정 처치를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취소 복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치당 이제 청구하게 되고, 충치 제거 도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되었을 때 치수를 보호하는 약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노출된 부분의 염증을 억제하고 2차 상아지 형성을 유도하는 겁니다. 간접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치수가 살짝 비춰지는 상태. 요거는 간접으로 보고, 직접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좀 노출이 살짝 된 거예요. 피가 살짝 비쳐 보여요. 약간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 하게 됩니다. 이 치수 복조는 노출될 우려가 있어 보호제를 사용해서 진정시켜주는 경우 산정을 하고, 재료대는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비급여 진료 당일 전 단계로 시행한 경우에는 그 비급여 1년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취소 복조를 해놓고 그 다음 치료를 정할 때는 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충전 당일 취소 복조는 충전만 청구해야 됩니다. 이 충전의 1년의 과정으로 보는 거고요. 마취 방사선 촬영 산정 가능. 마취 안 하면 엄청 시리겠죠? 방사선 촬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치료 과정이 필요할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충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목에는 그냥 충전 이렇게 하나만 적혀 있기는 한데, 요 충전은 사실 GI랑 아말감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거를 알고 보실게요. 산정 기준은 일단 충전은 전 처치가 있냐 없냐 여부로 즉일 충전 처치랑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충전은 전 처치가 있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이 충전입니다. 일단 충전료, 와동 형성료, 재료대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같이 청구가 되고요.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사실 자동으로 다 들어가기는 해요. 와동 형성료, 충전료 같은 경우 면수대로 산정을 하는데요. 동일 치아에 2개 이상 와동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제가 치아를 잘 못 그리지만 그릴게요. MODO 이렇게 되게 되면 4면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동일 면에 우리가 5N5 이렇게 와동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1면만 산정하게 됩니다. 충전 치료하고 나서 치수염으로 진행되어서 치수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충전 재료대는 이게 청구하는 행위에 따라서 좀 다른데, GI 아말감, 정확히 말하면 복합 레진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임상에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뒤에서 보는 그 아기들한테 청구하는 광주합형 복합 레진이랑 다른 레진입니다. 복합 레진은 면당 사용량을 인정하고, 글래사이노머, 미라클믹스, 케탁실버, 아말감 캡슐은 한 치당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금속 강화형 시멘트는 지대치 축조형, 그다음 유치 충전 시 재료로 인정하고 아말감 충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금속 강화형 시멘트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GI인데요. GI인데 이제 보이기가 약간 이렇게 그 아말감처럼 보이니까 아말감 충전으로 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I이긴 한데 아말감으로 이거를 산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영구치에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서비컬이나 이런 데 하면 보기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치 축조형으로 사용하고, 유치 충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도 괜찮기 때문에 유치 충전 재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교환면 나사 그 삽입구 요 홀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전처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이 있는 거를 전처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즉일 충전 처치가 아니라 충전으로 청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복합 레진으로 청구하는 재료는 요 하나예요. 클리어필 F2라는 제품인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좀 비싸요. 청구하려면은 요 재료대를 좀 신고를 해주셔야지 되고, 청구되는 비용이랑 그 다음에 재료대를 계산을 해봤을 때 많은 그 이윤이 남지 않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요거를 갖고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감이랑 글래스 아이오노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일이 같아요. 30일로 기준일이 같고, 복합 레진은 3개월입니다. 30일 이내에 왔을 때는요, 이제 재진으로 들어가겠고, 와동형 석류랑 충전료, 행위료는 50%인데, 재료대는 100% 줍니다. 30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초진으로 되겠고, 처치 내역에 따라 충전 처치 100% 또는 축충 100%.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치 내역이 전처치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충전으로 되고, 즉충 10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즉충 부분에 대한 이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복합 레진의 경우에는 3개월이 기준이 되고, 진찰료라는 거는 우리가 1개월 뒤에 오게 되면은 초진이 되고 1개월 이내에 오게 되면은 재진이기 때문에 진찰료라고 적어놨어요. 와동형 석유 50%, 충전료 50%, 재료대 100%. 그렇다면은 1개월 이내 왔을 때는 재진의 와동형성 충전 재료대 100이고, 2개월쯤에 오셨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초진 와동형성 50, 충전 50, 재료대 100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겠죠. 3개월 이후에 오시게 되면은 당연히 초진이 맞겠고, 처치 내역에 따라서 충전 처치 100 또는 즉충 100%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일 충전 처치는 전처치 없이 이제 하는 치료다라고 전처치 여부로 충전과 즉충을 구분해 주시고, 산정 기준은 수분물 상실된 경우, 치질이 상실된 경우, 의식증 이완된 경우 하루에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하고 충전까지 다 실시한 경우 산정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비싸요. 하루에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내원할수록 진찰료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우리 맨 처음 1편에서 배웠던 진찰료가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다 끝내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거죠. 즉충, 그 다음에 충전, 재료대 이렇게 세트가 됩니다.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충전이랑 뭐가 다른가요? 충전은 와동형 석유, 충전료, 재료대 이렇게 있었고, 즉충 같은 경우에 즉일 충전 처치료, 충전료, 재료대 이렇게 세 개가 세트입니다. 해당 치아에 1일 산정이 가능하고, 마취 안 하고 하면 실이겠죠? 방사선도 가능하고, 이런 건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일에 와서 동일 치아에 우식으로 인해서 교환면, 마모로 인해서 치경분 충전을 각각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즉일 충전 처치는 어떻게 이때 산정을 하냐면 1회만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산정 기준이 한 치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즉일 충전 처치는 충전료 재료대 들어간다고 했고, 충전료는 면수대로니까 교환면 그 다음 치경부 두 면으로 청구해주면 되겠죠. 두 면으로. 즉일 충전 처치 1, 그 다음에 충전료는 2면으로 산정해주고 재료대는 100% 산정해서 청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재시행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랑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일이 기준이고, 복합 레진이 그 앞에 있었던 충전과 마찬가지로 3개월이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가 즉충으로 우리가 충전했는데 만약에 떨어져서 왔어요. 30일 이내에. 그러면 재진으로 산정을 해야 되겠고, 이때는 즉일 충전 처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동형성 충전 50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우리 충전으로 청구할 때 있었던 세트 친구들이 나왔네요. 얘네가 50, 50, 재료되는 100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30일 이후에 이제 즉일 충전 처치를 하게 되었어요. 30일 이후에 오셨을 때는 초진이 되겠고, 즉충 100으로 들어갈 수 있고, 충전료 100%, 재료대 100%로 청구가 됩니다.
복합내진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이내에 오셨다. 이러면 이 진찰료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1개월 이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넣으시고 1개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초진 넣으면 되겠죠. 즉일 충전 처치를 하셨더라도 우리가 충전으로 넣는 겁니다. 우리가 그 3개월 이내 오시게 되면은 와동 영상료 50, 충전료 50, 재료대 100으로 청구해 주시고 3개월 이후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즉층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전물 연마는 해부학적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 수분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감, 글래사이노머 복합내진 후에 충전물 연마 시에 치아당 산정이 가능한데 아말감은 다음 날부터 산정이 가능해요. 굳는데 24시간이 소요되는데 굳지도 않은 데다가 우리가 연마를 할 수 없겠죠. 글래사이노머는 충전 당일부터 산정 가능하고 복합내진도 충전 당일부터 산정이 가능하겠죠. 시술 치료 후에 보철물 수복 예정이 없고 급여 재료로 충전을 완료했을 때 인정 가능. 이거 어떤 케이스냐면요. 크라운 프랩 예정 치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코어를 그 급여 재료로 하고서는 완료했어요. 그럼 입안에서 거칠거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외형도 좀 예뻐야 되겠고 표면 질감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충전물 연마 산정이 가능한데 프랩이 예정되어 있는 치아는 충전물 연마 산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초진의 충전물 연마 시 내역 설명 기재에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광중합편 복합내진 충전 급여 포함이라 하는 거는 우리 바로 뒷장에서 이제 이어서 볼 그 충전을 말하고요. 여기 있는 복합내진이랑 다른 거예요. 클리어필 F2였죠? 클리어필 F2 임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는 그 재료가 아니라 그 5세에서 12세 아동한테 청구하는 강중합편 복합내진 충전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급여 충전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광중합편 글래사이노머 충전이 산정 불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비급여 목록표에 있었거든요. 광중합편 글래사이노머 충전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되는 것만 외우면 더 편하겠네요. 아말감, 글래사이노머, 복합내진의 충전물 연마만 산정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중합편 복합내진 충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복합내진 충전 같은 경우 클리어필 F2로 나이 상관없이 청구 가능한데 그 많이 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재료에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 광중합편 복합내진 충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대상이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충전 당일 견조지 처치와 와동영상 완료 후 실시한 경우 인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요. 5세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예요. 이 연구치열이 완성되고 있는 그 혼합치열기 아동들이잖아요. 연구치아 맹출한 직후에 충치가 잘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복합내진 충전으로 빨리 이제 떼우는 걸로 끝내게 되면은 더 치료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그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서 나온 그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5세에서 12세까지 혼합치열기니까 이 친구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라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보험으로 산정이 되어 있구나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쉽겠죠?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연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제출. 그러니까 빨리 치아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빨리 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은 증빙자료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레진 충전도 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급여 범위는 치수 병변이 없는 치아 후유증에 이완된 연구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수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떼우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3대구치는 제외고요. 그리고 하루에 4개 치아까지 산정이 가능한데 인정 치아수 초과 시 의사소견서 첨부 제출하면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조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아사나 질소를 하게 됐어요. 수면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런 이 내용을 의사소견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그 이상도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게 되면 1면은 72,000원, 2면 78,000원 정도, 그 다음에 3면 이상부터는 84,000원 비용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진찰료가 더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비급여로 받는 레진 필링 비용 정도는 됩니다. 산정 기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치아 후유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눈으로만 쓱 봐주시면 돼요. 보철 목적으로 광주합편 레진 시 비급여 대상이다. 보철 목적이라 하는 거는 코어로 사용했을 때는 안 된다 이 얘기겠죠.
유치에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 영구치에만 우리가 적용해 준다고 했어요. 접착 전 처치, 약재, 재료 비용, 러버댐 장착, 즉충, 충전 물량마, 충전 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별도로 청구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 진찰료, 마취료, 방사선, 기존 수분물 제거 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취 안 하면 싫어요. 방사선은 뭐 이런 거 따로 외울 필요 없겠죠? 기존 수분물 제거 산정 가능. 이 정도는 저는 좀 기억해 둘 것 같고요. 즉충 충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동일 치아에 2면 이상의 치어식이 있는 경우 날짜를 달리해서 가까운 면에 광중합편 복합내진 충전 실시하는 경우 각 면수를 합산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1일만 산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일에 만약에 다 못했어요. 그러면 완료되는 날 이거를 더해서 산정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광중합편 복합내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의 타 충전 동시 시행 시 복합내진 충전만 산정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타 충전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광중합편 복합내진 충전하고 뭐 서비컬 쪽은 다른 충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충전한 사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100대 50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처치 행위는 요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 인정 불가하다는 거는 앞에 있었던 요 행위들이에요. 앞에 있었던 요 행위들이 있다면 별도 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6개월 이내 재충전했을 때는 50% 산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이후에는 100% 산정이 되겠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 12번에서 보이는 내용, 이 와동급수는 이 블랙 와동 분류로 해서 청구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100점을 맞겠다는 선생님들은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뭐 그림 그려가면서 많이 외웠는데 제 기억에는 나온 적은 제가 봤던 시험에는 없었습니다. 치면열구 전색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교환면의 홈을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우는 예방치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깊고 좁은 열구와 소화 있죠. 요거를 이제 메꿔주는 거예요. 흐름성이 강한 레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레진보다는 그렇게 좁은 곳에 흐름성이 강해서 잘 들어가겠죠. 18세 이하 대상으로 제1, 2대구치 교환면에 치아 후유증이 이완되지 않은 순수 건전 치아에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러버댐 장착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치아의 제도포 시행한 경우 비용 별도 산정 불가하고 진찰료만 받아주셔야 돼요. 상병은 고정돼 있습니다.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요걸로 청구해 주셔야지 되고요. 본인 부담률이 좀 인하가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 치과병원, 의원 똑같아요.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 2종은 치과의원은 1,000원, 치과병원은 15%가 아니라 5%입니다. 의료급여 일정은 왜 안 적혀 있을까요? 본인 부담금 당연 면제 대상자로 요 나이대 친구들이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이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러버댐 장착 별도 산정 불가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상하게 이제 그 16번 치아가 발수를 하게 됐어요. 16번 치아는 발수를 하게 됐고 26번은 우리 그 치면열구 전색술을 하게 됐어요. 실런트를 하게 되었는데 16번 발수하면서 러버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러면 치면열구 전색술에는 러버댐 장착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발수로 인해서 우리가 러버댐을 산정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 여기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각감인 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감인 처치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모, 교모, 산식증, 치은, 태축, 외상성 교합 등으로 치경부와 교환면이 마모되고 노출되어서 외부 자극에 대한 치아의 반응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는 처치라고 합니다. 산정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도포 이온 도입법의 경우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 쭉 보면요. MSG로 외우거든요, 이거를. MSG. 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MSG를 기억하면은, 이게 이제 그 문항에 나왔을 때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불소이온 도입법도 있구나 기억해 주시고, 한 치당 2, 3회 중복 산정 가능하다는 거는 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오면 되고, 그게 사실 그 간격도 딱 일주일이라고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짧게 오셔도 사실 산정은 되긴 돼요. 충전치료 및 보철치료 후 시행한 지각감인 처치 별도 산정 불가. 충전하고 나서 좀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인내이 치료하셨어요. 보철치료 후에 시행했을 때는 요거를 산정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용한 지각감인 처치제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요것도 그 재료는 다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보게 되면은 적응증은 똑같아요. 적응증은 똑같은데 요 뒤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 처치 및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 후 광중압기를 조사하는 처치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산정 기준은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지 접착제를 도포해주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정하게 되고,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진찰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동시 다수 치아를 시행하는 경우 제1치는 100% 산정,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수정 점수 20%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최대 200%까지 산정이 된다는 얘기고, 충전치료, 그다음에 치석제거, 보철치료 동시 시행 시 지각감인 처치 산정이 불가합니다. 지각감인 처치 가 나인 경우에는 주된 처치만 산정하게 됩니다.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사실 비용이 훨씬 더 높았어요. 이게 비용이 점점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를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적응증은 가, 나 둘 다 똑같잖아요. 마모, 교모, 선식증 여기 정의 보면은 나오는 적응증은 똑같은데 뒤에 이제 하는 행위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좀 제한점이 있어요. 6개월 이내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SE본드 붙여드리고 하더라도 SE본드를 도포해 드리더라도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는 요 기준이 있는 거죠. SE본드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를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가는 치아 개수가 제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제 시린 부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로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치료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적응증이나 차이점을 보셨을 때 앞에 충전치료랑 보철치료 가해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치주 조직의 처치, 그러니까 치석 제거 같은 치주 치료랑 같이 산정이 안 되는 또 제한점이 있거든요. 치석 제거하고 나서 너무 시린 부분이 다발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지각감인 처치 나보다는 가를 조금 더 활용해서 청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나로 산정할 수 있는 치료제료 목록들을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SE본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그 내역 설명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그 내역 설명에 적은 게 어쨌든 우리가 그 진료 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는 거니까 내역 설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레이저 치료에도 지각감인 처치 나로 산정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종이 됐고 요것들이 거의 뭐 청구할 때 활용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산정 기준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레이저랑 상아지 접착제를 도포했을 때는 나구나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소를 이용한 치아후스팅 예방처치 급여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해서 치아후스팅 예방처치로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지각감인 처치 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감한 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건데, 우식증을 예방하는 처치로도 우리가 지각감인 처치 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적응증이 있어요. 두경부 방사선 치료받은 환자, 우리가 방사선 치료받게 되면은 좀 이제 메마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경부 쪽에다 그게 조사되면은 침이 좀 없어진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침이 없다. 그러면 우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다. 쉐그렌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성염증으로 분비물이 줄어드는 질환이고 증후군이기 때문에 뭔가 원인이 불분명한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눈물샘도 좀 마르고 침샘도 말라요. 그럼 침샘 마르면 치아후식이 잘 생기겠죠? 구강건조증 환자, 제가 건조하면은 우식 잘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분당 0.1mm 이하로 기준을 좀 정해놨어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양치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하기가 일반 분들보다는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불소를 이용해서 치아 후유증 예방 처치했을 때 산정해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라에 해당하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 가산이 이번에 30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가산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한 거의 20만 원 정도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눌러보니까. 사랑니까지 이제 눌렀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되고, 사랑니를 빼더라도 대략 한 19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올 거라서 이게 총 진료비가 무시 못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 후유증에 잘 노출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내원하셨다. 그러면 불소를 이용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아는 선생님들과 모르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치아 파절편 제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가 치은 연상 파절의 경우 치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흔하고, 연하의 경우에만 이렇게 잇몸에 약간 덜렁덜렁 붓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더 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치과 마취하고 잇몸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치아 파절편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경조직이잖아요.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연상 쪽, 치은 위쪽에 있는 부분이 빠지면 떨어져서 나오지 그게 달랑달랑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약간 연하 쪽까지 이제 파절이 있는 경우만 붙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치과 마취 방사선 촬영 산정 가능하고, 치아 파절편 제거 후 잔존부에 대한 치수 치료, 즉일 충전 처치, 보통 처치, 치아 진정 처치 같이 다른 치료 병행 시 100%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꼭 잊지 말고 청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합 조정술 보도록 할게요. 치아의 교합면을 여기서 포인트가 교합제를 이용해서 하악의 기능 운동 시 발생하는 치아의 조기 접촉을 선택 사체에 의해서 제거해서 최적의 교합 상태를 형성해주는 시술이에요. 산정 기준은 환자분에게 교합 조정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교합 조정을 하는 거 어쨌든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미리 설명 안 하고 하면은 민원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산정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 교합 조정 4글자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아, 교합 조정은 우리가 4개까지만 된다고 했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동일 치아의 충전 처치 또는 치수 치료 시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처치 포함되므로 산정 불가라는 거는 충전하고 나서 우리 교합 조정 안 하고 가는 경우 있나요? 교합면 쪽에 하고 나서? 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치수 치료했을 때는요, 닿지 않게 그 오클루전 리덕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치수 치료에 당연하게 들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부위 치석 제거 및 치주 치료와 교합 조정술 동시 시행했을 경우에는 100대 100으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주가 안 좋아서 교합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100대 100으로 다 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치아 탈구가 돼서 잠간 고정술이랑 교합 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요, 교합 조정은 50%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합 조정술의 적응증 볼게요. 외상성 교합이 있는 경우, 교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겠고, 외상성 교합으로 인해서 치아 동요도가 있는 경우, 이 두 개 같이 묶어질 수 있겠죠.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해 골내낭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도 같이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악관절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치아에 조기 접촉이 있는 경우, 그 조기 접촉을 찾아낼 때 그때도 할 수 있겠고, 급성 치주 농양으로 치아가 정출된 경우에도 교합 조정술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러버댐 장착 보도록 할게요. 보존 치료 시 구강 내 타액 조절과 근간 치료 시 구강 내 세균에 의한 근간 내 감염 예방 및 기구나 재료의 식도 또는 기도흡입 방지를 위해서 러버댐을 장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일 충전 처치, 치수 절단, 근간 치료, 진료 행위랑 산정이 가능하고요. 사용되는 재료는 행위류에 포함되어 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러버댐 시트지에 대한 재료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치면열구 전색줄, 광중합편 복합 내지는 러버댐 장착이 불가능한 치료고요. 응급근간처치도 불가능한데, 응급근간처치는 이제 그 안에 가스를 빼주려고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러버댐 장착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처치, 치아 진정처치, 시소복조 같은 경우에도 러버댐 장착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상위진료, 충전부터 이제 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따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